안녕하세요. 김노사TV의 노동백과 시선 15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근로 기본권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어요. 오늘은 강제 근로의 금지, 헌법상의 기본 권리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일하기 싫은데 억지로 붙잡아서 노역하고 그럴 수 없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제 아시죠.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에 들어와서는 일종의 계약에 의해서도 강제로 일을 시키는 경우가 꽤나 많았습니다. 그 외에 수단은 참 여러 가지죠. 임금에서 일부를 떼서 저축금으로 잡아놓는다거나 폭행을 통해서 그러기도 하거나 계약으로 통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으면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등의 계약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좀 말씀드릴 거는 계약을 통해서 강제 근로를 시키는 경우, 위약 애정 금지라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려 해요. 여러분들과 상관이 없겠다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왕왕 이 강제 근로의 금지 관련한 위약 애정 문제가 등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금원의 명목이 임금이든 지원금이든 일정한 금액을 받고 일정한 기간에 재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다시 환수해 간다, 다시 손해배상으로 위약을 애정을 한다 라는 것이 보통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언제까지 근무하지 않으면 손해배상한다 이런 개념하고 좀 다른 거죠. 이건 당연히 위약 애정이 되는 개념이고, 또 하나 구분하셔야 되는 개념은 일반적 손해배상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노동자가 사용자한테 어떤 위법한 행위를 해서 사업에 손실을 끼쳐서 손해배상을 한다는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위약 애정 금지는 어떤 손해가 어떻게든 발생하고 구분하고 따지지도 않고 일단은 얼마를 물어내기로 한다,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시, 이 개념이지 실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배상한 거하고 좀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유사 케이스들이 쭉 있죠. 사례 설명 좀 해주시죠. 위약 애정 금지라는 것은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을 지키지 않고 복무기간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에 무조건 얼마를 배상한다, 아니면 임금의 절반을 환수한다, 이런 규정들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것이고, 이제 근로자들이 이것들 때문에 퇴사를 못했을 때 이거는 이제 직업 선택의 자유나 퇴사할 수 있는 그런 자유나 이런 것들을 억압한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이것은 무효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의 금원을 내놓으라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근로자가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효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럴 의무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결들이 있었는데요. 조금 구분해야 될 것은 연수비나 교육비를 때로는 이제 회사에서 지원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어느 대학에서 유학을 할 수 있게끔 해줄 테니까 그거에 대한 유학 비용은 회사가 지불한다. 하지만 그 유학에서 얻은 지식들을 회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똑같이 2년이나 3년 이런 식으로 의무 복무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들이 있어서 이건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의무 복무를 하면 연수비를 회사가 분담한다라는 일종의 연수비를 반환한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임금이 아니죠, 연수비라는 것은. 그래서 대법원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 연수비를 반환한다라는 규정에 대해서는 효력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있는, 그러니까 위약 예정과 비슷한 때로는 의무 복무 기간이 있을 때에는 환수하기로 하는 그 금액이 임금인지 연수비인지 이 부분을 구분을 해서 임금이 맞다면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무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미묘한 점이에요. 법 자체가 계속 근로를 강제하는 거에 포인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 임금을 대상으로 해서 반환 약정은 일단은 이 법에 위반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사실은 우리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문제는 이게 임금 명목이 아니다. 그러니까 계속 근로와의 관계가 없는 어떤 특정한 시혜적 은혜적인 급부, 예를 들어 차량 사용비, 차량을 교체해주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보통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만 말씀 미리 드릴 게, 하도 이런 특별한 케이스에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원칙이 좀 요즘 깨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많이 오해를 하신 건데,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고 계속 일하지 않으면 미리 지급받았던 임금 중에 얼마를 손해배상 약정을 건다. 이건 위약 애정 금지에 당연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위약 애정 금지는 연수비나 이럴 때만 문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게 잘못 아시는 분들이 좀 요즘 많더라고요. 그게 아니다. 원칙적으로 요즘 잘 발생은 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원칙이고 나머지는 임금이 아닌 계속 근로와 관계가 없는 문제일 때가 쟁점이 될 때가 보통 이제 흔해서 이제 그렇게 가는 거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저희가 이 법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들어와 있죠. 네, 정확히 말하면 판결이라는 법의 내용이고요. 이제 저희가 캐디 케이스는 이제 여기에 대한 해석에 대한 내용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위약예정 금지 약정을 체결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계속 강제 근로도 하지 않아야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 뭐 전략적 접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아무래도 좀 유사한 사례나 이런 것들을 좀 첨부해서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래 요구 관련해서 저희가 좀 쟁점이 됐던 것들은 이제 헬스장에서 PT 트레이너 분들에 대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PT 트레이너 분들이나 요가 강사님들 그리고 필라테스 강사님들 보면은 수업료를 받으시는 것도 있지만은 본인이 일정 정도의 매출을 달성을 했을 때 그 매출액에 대해서 몇 퍼센트, 뭐 3%, 5% 이런 식으로 일정한 인센티브를 받는 계약들을 많이 맺게 되는데요. 사실 이 인센티브라는 개념은 정확하게는 임금이 맞습니다. 열심히 매출을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성과를 냈다라는 개념이고, 명확하게 임금이라는 것은 법원에서도 인정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하는 경우에 이런 규정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 당시에 매출이 있는데 이 매출이 회원권이겠죠. 그 회원권을 다 사용하지 않았고 때로는 이 회원권이 반환이 됐다거나 취소가 됐을 때는 예전에 받았던 인센티브를 돌려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규정들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주셨고 실제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인센티브라는 것은 결국 근로의 대가를 받았던 임금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하는 반환이나 이런 게 그 근로자의 탓이 아니다라면은 전혀 이거에 대해서 반환할 의무나 이런 것들은 없고, 설령 근로자에게 그런 뭐 일정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이것이 인정될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 임금이기 때문에. 임금은 과다하게 지급해서 상계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조정적인 측면이 아니고서는 절대 임금을 까고 준다거나 이렇게는 절대 인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의 계약을 맺고 퇴사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바로 이 법의 취지 자체가 퇴사의 자유를 제한한다라는 문제 때문에 만들어진 법률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적용돼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의 판단이고, 저희가 상담을 받을 때도 이렇게 최대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요즘 사용자들은 주장을 좀 이렇게 합니다. 미리 주어진 대가가 성과금이나 일의 임무나 목적에 달성을 했기 때문에 주는 금이 아니라 나중에 일을 할 것을 대해서 땡겨서 준 거다. 그러면 이제 계속 그걸 강제가 아니라 근로할 것을 약정한 부분의 의무 이행이다. 뭐 이런 주장을 좀 받고 가시는데,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받는 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과금을 받았으면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이루어진 목적에 대해서 금원이지 장래 일할 것에 대해서 그 약정 의무를 지킬 그 금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액의 성격이 무엇인지는 명확해야 된다.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자꾸 발생을 해서 저희가 이거 제 중점 포인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요청하지도 않는데 주는 가불금이 어디 있어요? 제도를 만들어서 지급 의무를 이행을 하기만 하면은 당연히 이는 법에서 보호하는 임금이 되고, 그 임금을 받았음을 전제로 해서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 의무를 부과하는 거는 강제근로죠. 이거는 이 임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 뭐 계약서도 좋고 문자든 뭐든 남겨서서 이 임금의 성격이 뭔지 나누는 것도 좋고, 주로 이제 트레이너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이제 뭐 횟수나 뭐 성과 달성금이나 이런 걸 보고하신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인센티브를 계산하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확보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뭘까요? 결국에는 위약예정 금지라는 것이 문제가 되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강제로 근로하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네. 예. 그 다음에 뭐 중요한 포인트는 위약예정 금지 그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금원을 반환해야 될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뭐 이런 점이죠. 이게 생각보다 많아요. 아직까지 지방만 가도 임금의 뭐 일부는 사용자가 가지고 있고 이걸 언제까지 일하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거나 뭐 이런 개념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작동은 하고 있지만 약간은 정근대적인 느낌도 있고, 요즘에 좀 세련되게 좀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좀 있다. 약간 뭐 트레이너들 사례처럼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점에서 뭐 요즘에 무시할 만한 조항은 아니죠. 예.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강제근로의 금지 이 파트 중에서 이제 임금 파트를 조금 살펴봤습니다. 위약예정 금지죠.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요카페 주소 나갈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 저희가 수요일마다 정기적으로 방송하는 라이브 방송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은 뭐 각각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인사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